이번 시간에는 200의 남능별 아동입경, 남능에서 아이들과 이별하고 장안으로 들어감이란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은 당나라 때 시인입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만권의 책을 읽고 검수를 닦은 후 24살에 부모님의 격려를 받으며 대장보의 뜻을 펴고자 말여행을 떠납니다. 천하를 유람하던 이백은 27살에 재상을 지냈던 집안의 외동손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대붕의 재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이백은 29살에 장인이 써준 소개장을 가지고 관직을 구하러 장안에 가지만 실망하고 돌아왔는데 둘째를 출산한 부인이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사망합니다. 이백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관리들에게 시를 읊어주거나 문장을 써주고 그 대가로 딸 아들과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해갑니다. 그런 와중에도 원단구, 진잠 등의 시인들과 교류하며 술과 시로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천보 원년인 742년인 42살 때 이백은 장안으로 올라오라는 현종 황제의 조서를 받습니다. 그는 이 상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여 흥에 겨워 남능의 집에 돌아가 술을 한잔하며 즐거워하는데 아이들도 덩달아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어찌 초야에 묻혀 있을 사람인가. 드디어 대붕이 회오리 바람을 만나 구만리 장천으로 비상하려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능에서 아이들과 이별하고 장안으로 들어감. 남능별 아동입경 200. 백주신숙 산중귀하니 황계탁서 추정비라. 호동팽계 작백주하니 아녀희소 견인이라. 고가취취 욕자위니 기문하길 쟁광이라. 유세만승 고부존이 착편과마 섭원도라. 회계우부 경매신하니 여역사가 서입진이라. 앙천대소 출문거하니 아백이시 봉의인인가.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남능에서 아이들과 이별하고 장안으로 들어감. 남능별 아동입경 200. 백주가 새로 익을 때 산중으로 돌아오니 누런 닭 기장 쪼아 먹어 가을에 마침 살쪘네. 아이 불러 닭 잡게 하고 백주 마시니 아이들도 즐거워하며 내 옷을 잡아 꺼내. 소리 높여 노래하며 술 취해 스스로 위로하고자 일어나 춤추며 지는 해와 붉은 빛을 다투네. 천자님께 일찍 유세하지 못했음이 괴로우니 채찍 잡고 말에 올라 먼 길 떠나려네. 회계 땅의 어리석은 지엄이 출세 못한 남편 버렸었으니 나 또한 집을 떠나 서쪽 장안으로 가려네.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니 내가 어찌 초야에 묻혀 있을 사람인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주신숙 산중귀하니 황계탁서 추정비라. 호동팽계 작백주하니 아녀희소 견인의라. 백주신숙, 백주가 신숙 새로 익을 때 산중귀하니 산속으로 돌아오니 객지를 떠돌다가 산속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니 황계탁서 누런 닭은 서 기장을 닭 쪼아 먹어서 추 가을에 청 마침내 비 살쪄 있었네. 살쪘구나. 가을에 마침 살쪘네. 호동 아이를 불러 팽개 닭을 삶게 하여 백주를 작
마시니, 술을 마시니, 아뇨, 아이아자에다가 계집여자입니다. 아이아자는 여기서 사내 아이를 가리키고 계집여자는 딸을 가리킵니다. 이백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습니다. 아뇨, 아이들도 희소, 기뻐 웃으며 인의, 사람의 옷, 즉 내 옷, 아버지의 옷을 견 잡아끄네. 큰 뜻을 품고 있었던 이백이지만은 부인은 일찍 죽고 부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아이들과 어렵게 42살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손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2살 됐을 때 드디어 황제인 현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기쁜 상황에서 술이 없을 수 없지요. 살찐 닭을 잡아서 술을 한잔 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니 아이들도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백주 신숙, 백주가 신숙, 새로 익을 때 산중, 산속의 집으로 귀 돌아오니 황계, 누런 닭은 탁서, 서 기장을 탁 쪼아 먹어서 추 가을에 마침 살쪄 있네. 비살쪄 있네. 호동 아이를 불러 팽개 닭을 삶게 하여 백주를 마시니 술을 마시니 아녀 아이들도 희소 기뻐하며 인의 아버지인 나의 옷을 견 잡아 끄는구나. 고가 최최 욕자의니 기문하길 쟁광이라 유세만승 고부조인데 착편고마 서본도려네. 저 밑에부터 볼까요? 유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윗사람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또는 능력을 내보여서 자신을 고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유세라고 있고요. 1만만자에다가 술의 승자 쓰는 만승은 전쟁 났을 때 전차를 만 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천자를 뜻합니다. 옆에 보면 밑에요. 천승이라고 있죠. 전차 1000대 낼 수 있는 사람은 제후를 뜻하고요. 백승은 경대부를 뜻했습니다. 자, 해석 보겠습니다. 고가 소리 높여 노래하고 취함을 얻는다. 즉 스스로 취해서 자의 스스로 위로 욕하고자 하니 부인도 없습니다. 축하해줄 그 다음에 주변에 친구도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요. 고가 높이 노래하고 소리 높여 노래하며 취함을 취해 즉 술에 취해서 스스로 위로 욕하고자 하여 기무 일어나 춤추니 낙일 지는 해와 광휘 빛을 다투네. 해가 질 때는 붉은 빛이죠. 해가 붉은 빛인데 지금 이태백도 술을 먹어서 얼굴이 붉게 되고 또 기뻐서 상기된 모습이겠지요. 기무 일어나 춤추며 낙일 지는 해와 광휘 빛을 다툰다네. 만승 천작계 조 일찍이 유세하지 못했음을 괴로워했는데 42살 때까지 천자에게 자신을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이지 못해서 42살 때까지 여태까지 시골에서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천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편, 채찍을 잡고 말에 걸탄 자, 즉 말을 타고서 원도, 장안까지 가는 먼 길을 떠나려네. 아주 여기도 기쁜 어떤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상기되어 있고 기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고가 소리 높여 노래하며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위로
하고자 하여 기무 일어나 춤을 추니 낙일 지는 해와 광휘 붉은 빛을 쟁 다툰다네. 붉은 태양과 함께 태양과 술에 취해서 붉게 물든 이태백의 얼굴 또는 기뻐서 상기된 얼굴을 서로 비교하고 있네요. 만승, 천작계, 조, 일찍이, 유세하여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길 바라지 못한 것을 괴로워했는데 42살 때까지 황제에게 자신의 능력을 펴보이지 못해서 시골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황제께서 알아주셨죠. 그래서 착편 채찍을 잡고 고마 말에 올라타서 원도 장안으로 가는 먼 길을 떠나려 하네. 회계 우부 경매신하니 여역사가 서입진이라 앙천대소 출문거하니 아베기시 봉의인가. 자, 거기 첫 번째 끄트머리요. 입치인할 때 진은 진나라 진자인데요. 진나라가 있던 서쪽 땅을 가리키면서 수도인 장안을 뜻한답니다. 밑에 보면은 아베 나자에다가 무리배자죠. 나 같은 사람 나 그런 뜻이고요. 봉호인 쑥봉자 쑥호자 사람인자 쑥과 같은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 즉 관직 없이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을 봉호인이라고 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회계우부 회계 땅의 우부 어리석은 지엄이가 매신 남편인 매신을 가벼이 여겼으니 여역 나 또한 사가 집을 떠나서 서쪽으로 즉 진나라가 있던 장안으로 황제가 있는 장안으로 들어가려 하네. 앙천대소 천 하늘을 앙 우러러 대서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서 떠나가니 장안을 향해 떠나가니 배 내가 어찌 봉호인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 이겠는가. 시자는 뭐뭐이다 합니다. 근데 기자와 결합되니까 어찌 뭐뭐이겠는가 그렇게 해석되겠죠. 배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찌 봉호인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이겠는가. 아니다. 나는 큰일을 할 사람이다. 좀 전에 나왔던 식구 중에 회계우부 경매신이란 식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계지방의 어리석은 지엄이가 주매신을 업신여겼다라고 해석됩니다. 자, 여기 주매신은 자가 옹자라는 사람이랍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였는데 가난하여서 그의 아내와 함께 나무 장사를 하며 살았답니다. 주매신이 나무찜을 지고 앞서가고 그의 아내가 나무를 이고서 뒤따라갔는데 주매신은 자주 쉬면서 큰 소리로 책의 내용을 노래로 부르며 외웠답니다. 자기가 읽은 책 내용을 아예 노래로 부르며 완전 외워버리는 거죠. 그의 아내는 부끄러워하여 노래하지 못하게 했는데 주매신은 더욱 큰 소리로 노래했다. 그의 아내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 친정으로 가려 했다. 즉 이혼하고서 친정으로 가려 했답니다. 주매신은 내 나이 50이 되면 부귀하게 될 텐데 이미 40이 넘었소. 당신이 고생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부귀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당신의 고생을 보답해 주겠소. 그의 아내가 욕하며 당신과 같이 살면 굶어서 시궁창에서 죽게 될 것이요. 어떻게 부귀해질 수 있단 말이오? 주매신은 부인을 잡아둘 수 없어서 친정으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즉 부인은 주매신을 떠나서 즉 이혼하고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후에 주매신이 회계태수가 되어 태수는 지금으로 하면 군수 정도 될 겁니다. 회계지방이 군수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그의 옛 아내를 보았는데 새로 결혼한 남편과 도루를 닦고 있었다. 주매시는 수레를 멈추고 그들을 불러 뒷수레에 태우고 태수의 공관에서 살도록 하고 식량을 대주었는데 한 달이 지난 후 그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회계우부 경매신하니 여역사가 서입진이라 앙천대소 출문거하니 아베기시 봉의인가. 회계지방의 어리석은 아내가 남편인 매신을 가벼이 여겼었으니, 자, 그런데 나중에 매신이 과거에 급제해서 회계태수가 돼서 돌아왔지요. 아마 지금 이태백의 주변 사람들이 42살 때까지 시골에 묻혀 사는 이태백을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출세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역사가 서입진이라. 나 또한 사가 집을 떠나서, 나 또한 주매신처럼 집을 떠나서 서쪽으로 장안으로 들어가리라. 앙천대소 출문가하니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서 장안으로 떠나가니 아베 나 같은 사람이 기 어찌 봉호인 쑥사이에서 묻혀 살 사람 이란 말인가. 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다. 내가 장안에 가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리라. 이백은 사천성에서 무역을 하던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겠다는 청혼의 꿈을 품고 만권의 책을 읽고 검수를 닦은 후 24살에 뜻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아버지의 격려를 받으며 말리행을 떠납니다. 이백은 스스로를 대붕에 비유하며 황제를 도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꿈을 품고 자신을 조정에 추천해 줄 사람을 찾아보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천하를 유람하던 이백은 27살에 알륙에서 재상을 지냈던 집안의 외동딸 허정박과 결혼한 후 훗날 조정에 출사할 때를 대비하여 글을 읽으며 지내다 29살에 장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관직을 구하러 장안에 가지만 실망하고 다시 알륙으로 돌아왔는데 둘째를 출산한 부인이 산후조리가 잘못되어 사망합니다. 이백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관리들에게 시를 읊어주거나 문장을 써주고 그 대가로 딸 아들과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해갑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이백을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비아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백은 아무리 글을 잘 짓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해도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상인 계급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2살에 그렇게 기다리던 황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붕세가 구만리 장천을 날아오를 수 있는 효리바람을 만난 겁니다. 이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기뻐합니다. 내가 어찌 처야에 묻혀 있을 사람인가. 아이들과 이별하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 장안으로 향합니다. 남릉에서 아이들과 이별하고 장안으로 들어간 남릉별 아동입경. 백주가 새로 익을 때 산중으로 돌아오니 누런 닭 기장 쪼아 먹어 가을에 마침 살쪘네. 아이 불러 닭 잡게 하고 백주 마시니 아이들도 즐거워하며 내 옷을 잡아 끄네. 소리 높여 노래하며 술 취해 스스로 위로하고자 일어나 춤추며 지는 해와 붉은 빛을 다툰다네. 천자님께 일찍 유세하지 못했음이 괴로웠는데
책짓 잡고 말에 올라 먼 길 떠나려네. 휘게 땅의 어리석은 지엄이 출세 못한 남편 버렸었으니 나 또한 집을 떠나 서쪽 장안으로 가려네.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문을 나서니 내가 어찌 초야에 묻혀 지낼 사람이란 말인가. 내가 어찌 초야에 묻혀 지낼 사람이란 말인가.